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인재들은 과연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고 또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서 만든 배움의 터전도 있었죠. 이 둘은요, 단순히 오늘날의 공교육과 사교육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움직였던 두 개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기관, 향교와 서원의 아주 흥미진진한 경쟁과 공전의 역사를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이 그림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조선의 교육이 꿈꿨던 최종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보시다시피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왼쪽의 향교, 즉 공교육은요, 관료를 키워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치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서원, 사교육은 달랐어요. 먼저 나 자신부터 갈고 닦는 수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목표는 똑같은데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기관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럼 먼저 이 둘의 공통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누가 운영하든 상관없이 향교와 서원 모두에게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학과 재앙인데요. 쉽게 말해서 강학은 공부하는 거고 재앙은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했냐고요? 공부를 해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자신을 수양하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위대한 학문의 후예다 하고 정통성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관들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공통점은 여기까지.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둘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탄생 비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향교는요, 한마디로 국가 주도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조선을 세운 뒤에 전국 모든 동네에 학교를 하나씩 세우자라는 원칙 아래 300개가 넘는 곳에 쫙 깔았던 공립학교죠. 그런데 서원은요, 완전 반대예요. 이건 뭐랄까, 재야 고수들의 반격 같은 느낌이랄까요? 16세기의 권력에서 밀려난 선비들이 그래, 우리끼리 제대로 된 학문을 해보자 하고 지방에 만든 그들만의 아카데미였던 셈입니다. 1543년의 백운동 서원이 바로 그 자부심의 첫 시작이었고요. 이렇게 태생부터 다른 공립과 사립이라는 DNA가 당연히 모든 걸 다르게 만들었겠죠. 단순한 간판 차이가 아니었어요. 자, 얼마나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성격부터 볼까요? 공립대 사립 완전 다르죠. 설립 주체도 당연히 국가냐, 지방의 선비들이냐로 갈리고요. 심지어 입학 자격도 달랐어요. 향교는 일단 양인 신분이면 문이 열려 있었는데 서원은 좀 폐쇄적이었습니다. 자기들 학파, 자기들 라인의 자제들 위주로 뽑았으니까요. 운영 방식은요, 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향교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였어요. 나라에서 땅 주고 노비 주고 다 지원해 주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았죠. 반면에 서원은요, 말 그대로 자율경영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직접 현판을 내려주는 사액을 받았다? 이건 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땅, 노비, 책은 기본이고요. 세금까지 면제받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 사진들을 좀 보세요. 어디에 학교를 지었는지만 봐도 이 둘의 철학이 보입니다. 향교는 접근성이 중요했으니까 사람들이 북적인 읍내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았어요. 누구나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근데 서원은 어때요? 조용한 산속, 경치 좋은 곳에 있죠. 시끄러운 데서는 공부가 안 된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아야 진짜 학문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정말 다르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교는요, 일종의 국가대표급 위인들을 모셨어요. 공자님은 물론이고 나라에서 인정한 훌륭한 학자들, 그러니까 동국 18년 같은 분들이죠. 아주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자기들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는 거죠. 우리 학파의 뿌리는 바로 이분이다 하는 엄청난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그렇듯 이 팽팽했던 균형이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선, 즉 향교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파란색 선인 서원의 영향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향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실력 있던 서원이 파고든 겁니다. 그렇게 서원이 지방의 새로운 권력 먹거로 떠오르게 된 거죠. 하지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 막강해진 힘이 결국 서원 스스로를 좀먹는 독이 되고 맙니다. 성스러운 학문의 전당이요? 아니요. 세금 빼돌리고 박성들 재산 뺏는 소굴이 되고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숨어드는 도피처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학자들끼리 편갈라서 싸우는 붕당 정치의 본거지가 되면서 이건 뭐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뭔가 터져도 터질 때가 된 거죠. 결국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의 칼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가 내린 서원철폐령이죠.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설령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용서치 않겠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전국에 600개가 넘던 서원이 불과 몇 년 만에 딱 47개만 남고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개혁이었죠. 통제군룡이 된 시스템을 국가가 얼마나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향교와 서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죠. 수백 년 전에 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교와 서원,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죠. 우리가 가져와야 할 건 바로 그 장점들입니다. 향교에게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성을 배울 수 있고요. 서원에게서는 자율적으로 파고드는 그 뜨거운 학구열,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멋을 배울 수 있겠죠. 실제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 9곳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잖아요. 이건 서원이 가진 그 독특한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균형입니다. 공교육이 주는 안정성과 사교육이 주는 자율성,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건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영원한 숙제 같은 게 아닐까요?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